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수업하겠습니다. 어, 캠을 안 가져와서 화면 녹화가 안 되네요. 죄송해요. 다음 문법 할 때는 꼭 화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할 때는 32번부터 35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송미인곡이 삼위인곡의 속편이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정쟁에서 밀려서 쓴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군,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를 한다. 뭐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굳이 보기를 먼저 읽진 않아도 되는데요. 보기 문제가 조금 더 풀기 편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기 전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연군가사는 연군, 자, 연애랑 똑같죠. 저 임금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송미인곡은 정철이 정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항하였을 때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시대적 배경이 조선입니다. 조선. 자, 조선 시대에는 우리 언론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반들이 글을 써서 누구에게 낼까요? 보통 책을 내진 않아요. 저작거리 책을 낸다기보다는 이제 책을 내기도 하지만 이런 상소문이나 이런 글들은 보통 어디다 냈냐면 임금한테 보냈습니다. 임금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큰 일과가 뭐 상소문을 읽는 것이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상소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치에 밀려서 버림받았어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임금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쵸? 해줘 어때? 그치? 괜찮지? 그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천상백옥경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여기 백옥경,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고, 임금은 옥황상제와 같겠고, 그렇다면 궁궐과 대응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문학작품은, 문학 문제는 그럴듯한 걸 찾는 겁니다. 명확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다. 임금과 옥황상제, 그럴듯하네.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옥황상제 같은 사람이 임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궁궐과 대응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에 지은 죄. 조물의 탓이라는 화자의 한탄을 통해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번 선지의 포인트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죠. 자, 조물이라는 거 밑에 적혀 있습니다. 조물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물주라는 건 모든 걸 만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만약 사람들을 원망했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 여기가 화자가 여성이라고, 즉 임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면 다른 여자가 등장을 했어야겠죠. 뭐 간신배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조물의 탓이라고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냥 체념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기에는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헤어지면 어때요? 체념하죠, 체념. 그냥 슬퍼하고 끝납니다. 자, 화자가 아니요, 원망하기도 하죠, 그 사람을. 화자가 꿈속에서 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이어져 난다고 하는 것에서, 자, 우리 문제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앞부분은 내용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임금에 대한 작가의 걱정,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자, 우리 꿈에서 누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에 그 사람 생각하고 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을 좋아하는 우리 서유정 학생 한번 봅시다. 서유정 학생은 창모를 좋아해요. 자,
창모가 꿈에서 나온다라는 건 정말로 창모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걱정, 그리움의 깊이, 서유정의 적정, 그리움의 깊이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죠. 자, 4번 임과 헤어지게 된 화자의 자신의 그림자는 불쌍하다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자, 불쌍하다, 안타깝다 연결될 수가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낙, 월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라도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려는 화자의 모습에서 작가의 충성심을 알 수가 있다. 내가 한낱 사람이 아니라 달이 되어서도 임 옆에 있고 싶다라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가를 본 겁니다. 가. 그렇기 때문에 가에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야겠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공통점 문제는요, 여러분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왜냐면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이 뭐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적 표현이 뭔지, 점층적 방식이 뭔지, 감각적 심상이 뭔지, 반화적 진술이 뭔지, 명령적 어조가 뭔지인데 이건 다 읽고 나면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4번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34번의 가 부분부터 먼저 풀고 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나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 신화 수필을 창작할 때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 이 경우 인물들은 중심인물과 주변인물, 중심과 주변, 중심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의식을 대변한다. 주변인물은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중심인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 그리고 대립적 인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중심과 주변으로 나눌 수 있고 주변은 또 보조와 대립으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정보를 제시해줬네요. 자, 한번 이 작품에서는 각실한 인물과 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이 대사 부분을 찾아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대사 부분 내 사설 들어보오.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오. 사설이라는 건 사적인 이야기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인물의 유형은 당연히 중심 인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 봤더니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너 내 이야기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굴 보러 가시는 곳 너가 말했습니다. 너가 누굴 보러 가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각시에게. 주변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인물의 말을 이끌어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 생각마오라는 부분의 앞부분을 봤더니 그리 생각마오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헤아려서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아, 아까 말했죠. 체념이다. 당신 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심인물과 대립이 아니라 위로의 컨텐츠로 갔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그리 생각 마오 앞부분에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아, 하늘의 탓이다. 네 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 나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자, 기억 부분 한번 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화 물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목숨이 지척에 잃게 될 것이다. 자, 기억이라고 한다고 한들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해석이 맞는 이야기인지 봤더니 변화불측하다. 맞는 이야기네요. 위험하다. 돛대 끊어지고 그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 봤더니 주홍이 사는 것과 대비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한번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평탄한 땅 대개의 사람의 마음이다. 평범한 사람은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2번 선지도 맞는 이야기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한번 보기 전에요. 조각배에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자, 여기 한번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봤더니
자, 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고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을까? 자, 주홍설이기 때문에 주홍이 말한 걸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세게 인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낀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5번도 한번 읽어보면요. 4번,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자, 한바탕 큰 바람이다. 내가 떴다 잠겼다는 것보다는 한바탕 큰 바람은 배를 흔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주홍이 안전함을 느낀다. 자, 우리 마지막 미음 봤더니 한입 조각배로. 조각배로 가서는 아까 풍랑이 나의 마음을 안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입 조각배에 있다고 한들 우리 주홍이라는 사람의 키워드는 맞는 이야기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주홍이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요. 자, 서리적 표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서류적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서류적 표현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 물음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지지만 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고전 작품에는요, 거의 다 설의적 표현이 나옵니다. 거의 다요. 자, 어떤 부분이 설의적 표현이겠어요? 뭐뭐랴 같은 거요. 허물하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니?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나 부분에서 나와 있는 서리적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무슨 재미인가? 이렇게 물음표 자체가 대답했고, 근데 주홍이 대답했다. 이건 주홍이 대답했기 때문에 방금 전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서류적 표현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오히려 1번이라는 거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불이 꺼져서 불 좀 켜고 올게요. 아니, 제가 도서관에서 찍고 있는데요. 불이 일어서야 켜지네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서류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서류적 표현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위태롭다 하는가? 흔들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을 때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점층적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적 표현을 찾으려고 읽다기보다는 읽다 보면 서류적 표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에 어떤 개념들을 찾아야 되는지는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점층이라는 건 여러분 점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점 층을 나뉘면서 커져간다. 개념이 커져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전혀 상관이 없죠. 감각적 심상 뭘까요? 감각적 심상은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심상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는 있죠. 무조건 쓰여져는 있습니다. 사실 감각적 심상을 안 쓰기가 더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가부분에는 뭐 시각, 청각 다 쓰여져 있고요. 나에서는 시각적 심상 사실 눈으로 보이는 듯이 나오는 건 뭐 배 보이고 풍랑 보이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심상까지는 맞는데요.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예찬하고 있다라는 건 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자, 반어적 진술. 자, 반어라는 거 우리 뭔지 알죠?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진짜 잘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반어적이라는 거 부분 좀 보기가 없죠. 작품에서는. 명령한다라는 거. 자, 우리 명령한다라는 건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그런 명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이 부분을 내신에 내기 때문에 작품 설명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작품 많이 나온 작품이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작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송미인곡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송미인곡이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송미인곡이란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요. 정철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철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자, 정철이란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송강정철? 엄청 유명하죠? 우리 드라마나 여러 가지 작품에서도 항상 나옵니다. 어떤 걸로요? 정계 우두머리로. 힘 엄청 센 당대표 정도의 느낌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향도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이기기도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귀향 가면 우리 뭐 합니까? 우리 귀향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아세요? 귀향형?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귀향이라 함은 실제 잘못을 한 사람들이 많이 가긴 했지만요. 우리 고위관직 네임드들, 조금 예를 정철 같은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가서 편하게 지냈는데 가서 할 게 없어요. 먹을 거.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거 걱정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걱정해요? 심심한 거 걱정합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편지 씁니다. 누구에게요? 임금에게요. 자, 우리 정철은 일단 송미인곡을 쓰기 전에요.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자, 사모한다. 미인을. 그런 노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미인이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임금을 의미하겠죠? 미인이란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임금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삼위인곡의 속편이다. 삼위인곡이 인기가 많았어요. 괜찮았어요,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속편으로 송미인곡이 나왔습니다. 삼위인곡은 간단합니다. 내가 님을 사랑한다. 즉 남녀 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대화체로요. 즉 임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하는데요. 삼위인곡에는요. 송미인곡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요. 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냐면요. 자, 한 여인, 즉 이 작품에서는 감녀죠. 감녀라고 지칭합니다. 감녀가 질문합니다. 누구에게요? 을려에게요. 주인공인 다른 여인이, 즉 을려가 답변합니다. 또 친구가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감녀가 위로해요. 위로하면 어때요? 더 슬프다, 나 더 힘들다 이야기하죠. 즉 을려가 하소연합니다. 또한 감녀가 또 위로합니다. 로 전개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내가 임금에게 버림받은 심정과 동일시하면서 임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시적 화자를 여인으로 설정하면서 더욱더 절절해 보여요. 절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남자끼리 사랑한다, 충성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들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남녀 간의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자, 옛날부터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맨날 무슨 이야기 해달라 그래, 진영이가. 그런 것처럼 사랑 이야기가 가장 재밌죠. 그런 것처럼 사랑 이야기를 선택해서 조금 더 사로잡게 글씨를 재밌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음보, 뭐 율격 이런 것들은 아직 고전 작품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 작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설명하고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민곡이 조금 더 길고요. 주홍설은 굳이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고 내용 정리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곡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 여러분 그리고 또 송민곡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현대어플로 나오는 건 1학년까지예요. 2학년으로 넘어가면 우리 고전 형태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가는 저각시가 아니라 대, 가, 는, 겨, 각시 막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저번에 보충 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죠. 해석하는 방법이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각시는 누구겠어요? 자, 을려입니다. 을려. 중심 인물이죠. 자, 작가의 주관화된 자아입니다. 또한 작가의 분신이기도 하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백옥경이라는 것은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한양 경복궁을 의미합니다. 한양 경복궁. 잠시만요. 확대해서 쓸게요. 왜냐면 글씨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이별하고, 자, 이별. 자, 이별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을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을려 지금 실현당했어요. 즉, 현대 사회적으로 본다면 귀양당했어요. 자, 해다 저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곳, 어와 내여이고 내사설 들어보구나. 여기 나와 있니 너는 감녀입니다. 감녀. 자, 뭐겠어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적 인물. 작가를 위로하는 인물이겠죠? 보조적 인물. 자,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자, 내 이야기. 즉, 사연 한번 들어봐라. 자, 내 얼굴 이고동이 임사랑 받을만 하가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얼굴이라는 의미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얼굴이라는 의미는 옛날에는요, 얼굴이라는 게 몸 전체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 일부를 의미한다라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굳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한번 말해드린 거고요. 사랑받는다라는 건, 과거에는 나중에 혹시나 나올 때, 뭐 현대어플이가 안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나와요. 괴암직하다. 괴암직하다. 이런데, 괴암하다라는 게 사랑받은 만 하다라는 단어고요. 자,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나도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자, 군뜻이라는 건 다른 생각이죠.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내가 임금의 사랑을 받았었다. 행동 거지가 임금의 사랑을 받을 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엄청 예뻐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막 너무 아양 또는 교태를 부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무 과했다. 임금에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고 임금에게 과하게 충언하고 과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날 버린 것 같다. 즉 여기 부분은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에요. 을려가 이별의 원인을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 반기시는 낯빛이 정과 어찌 다르. 내가 너무 아양이야 교태를 부렸더니 그 전에 날 바라보는 모습과 엄청나게 다르다. 낯빛은 얼굴이죠. 얼굴. 자,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리다.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자,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여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여기 부분은 화자가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운명론적 체념 또한 자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명론 체념, 자책.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서러워서
생각해보니까 조물의 탓이다. 조물은 하늘이죠. 자, 조물은 조물주, 세상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탓해요. 그쵸? 그런데 결국 하늘을 탓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죠. 즉, 속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그란 생각 마오, 그리 생각 마오, 즉 위로한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이야기가 자, 위로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누굴 보러 가시는 곳 여기 부분은 지금 감녀가 질문하는 겁니다. 감녀 질문. 그 다음에 잠시만요. 불 좀 켤게요. 감녀 질문. 그 다음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을려 대답. 을려 대답이 여기까지요. 여기가 을려 대답. 다시 이제 감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 마오. 그리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소이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임을 모셔서 자 이제 감녀가 위로하고 있는 거죠. 자 님을 매셔 있어. 님을 이를 내 알거니. 자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안다. 여기 나와 있는 임은 누구겠어요? 작품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선조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 같은 얼굴이. 자 얼굴이 물 같다. 자 친구 보고 얼굴이 물 같다라고 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물 같다라는 건 물은 연약하죠. 연약한 임금의 몸을 의미합니다. 얼굴이라는 게 즉 페이스가 아니라 바디, 즉 몸을 상징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과거니까요. 자, 편하실적 몇 날 읽고 자, 편하실적 몇 날이냐. 자, 임같이 언약한 몸이 편하실 때가 몇 날입니까? 자, 자, 여기까지 중략.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반벽 푸른 등은 자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이 반벽 푸른 등 우리 중간고사 배웠던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왜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혼자 있는데 반벽 청등, 즉 불만 하나 띵 켜져 있어요. 얼마나 화자가 외로워 보여요. 즉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우리 중략되어 있는 부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중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우리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헤매는 모양, 즉 을려가 헤매는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다. 자 어느덧 힘이다에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자 이 꿈은 임과 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자, 임이란 임금이겠죠.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더라. 자, 옷 같은 얼굴이 그럼 옷 같은 얼굴은 언제일까요? 내가 봤던 얼굴이죠. 즉, 화자가 곁에 있을 때. 있을 때는 옷 같던 얼굴이 자, 반이 넘게 늙었더라. 화자가 곁에 없을 때. 즉 대비되는 짝이죠. 대비되는 짝. 마음에 먹은 말씀. 자 슬카장 삽자하니 미안 실컷 살회자 하니. 마음에 먹은 말씀이라는 거 뭘까요? 여태까지 생각했던 마음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버리지 말아달라.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 날 어떻게 버리고 떠나가냐. 즉 온갖 정들을 말하겠다.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자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인들 어떻게 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오니. 오래된 방정맞은. 오래된이 아니고 방정맞은. 과거 표현에는 오전된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자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 곳. 자 여기 나와 있는 닭울음. 꿈은 내가 지금 임과 꿈에서 만나고 있어요. 꿈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잠은 어찌 깨었던 곳. 무슨 소리예요? 나 꿈을 방해하는 매개체죠.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즉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 중략 부분에도 장애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중략 부분에는 어떤 장애물이 나오냐면요. 지금 이 화자의 작가가 창평해서 은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수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임을 만나러 화자가 임 만나러 배 타고 가려고 해요. 근데 바람이랑 물결이 막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람과 물결은요, 여러분, 똑같은 장애물이지만, 바람과 물결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신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구름은 간신을 상징하지 않아요. 간신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장애물이에요. 나의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위에 나와 있는 중략의 부분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라는 장애물은 간신을 상징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개성이란 장애물은 간신의 의미를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간신이 아니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던고 곁에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불쌍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쌍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자가 날 쫓다. 즉 임의 부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차라지 사라져 나궐이나 되어 있어. 자 나궐이라는 건요 여러분 떨어지는 달이죠. 자 이것도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분신인데요. 자 소극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왜? 님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떠서 님을 쳐다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차라리 새어디어 차라리 사라져 나골이다 된다. 임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자 번듯이 비추리라. 자 무슨 소리예요? 임계신 창에 번듯이 비추리라.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나궐이 되겠다. 난 당신의 나궐이 되고 싶다. 옆에서 지켜주고 밝게 해주고 이러한 기다림을 하겠다. 각시님 다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감녀가요. 감녀가 위라는 거예요. 각시님 달이야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달하지 마세요. 달은 임을 만나러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구준비는 임 몸에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랑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사랑하세요. 님 몸에 다가가서 맞을 수 있는 굳은 비가 되세요. 을려가? 을려가 이러는 거야. 내가 가면 그러겠지. 님 근처에서 님만 바라봐야겠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나야지. 비가 돼서 차라리 찾아가. 만나. 몸과 부딪혀. 서로 이야기하란 말이야. 뭐 이런 형태로. 감녀가 위로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상 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은 끝이 났고요. 이제 뭐 다른 정도로 좀 심화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작품에는 속미인곡입니다. 또한 그 전에는 사미인곡이었죠. 사미인곡의 제목은 미인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미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신경 써보면요. 미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합니다. 즉 땡땡은 아니죠. 농담 치고 싶은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농담을 못 하겠네요. 두 번째는 뭐 재덕이 뛰어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옛날에 미인이라는 관직명이 있었어요. 한나라 관직의 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쓰이냐면요. 여기서는 결국에
미인한 단어가 이 작품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미덕을 갖춘 임, 군주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송민국의 시상 전개 방식은요.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즉, 갑녀와 을려가 나와서 자, 화자가 을려. 즉, 근데 갑녀도 화자의 분신이긴 합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혼자 이야기하면 너무 3인국 혼자 이야기해서 별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 아, 그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누가 중심 인물이에요? 을려죠, 을려. 그 다음에 보조 인물은 갑녀죠. 둘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또한 마지막은 아니죠. 자,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여성 화자를 이용해서 충신 연주지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신 연주지사란 충신, 임금을 그리워하고 또한 연주, 사모하는 정을 노래한 글, 즉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주로 유배를 당하거나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송강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편지를 쓸 사람이 임금이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랑을 무조건 노래합니다. 이건 뭐 모든 거의 조선시대 거의 모든 노래들이 다 충신연주지사의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작품에 나와 있는 갑녀와 을려의 특징들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녀의 특징은 보조적인 위치에서 을려를 위로하거나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며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전환시키거나 매듭을 짓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작품에서요. 그렇다면 을려의 역할은 뭘까요? 을려는 작품의 중심 인물이에요. 작품의 중심 인물로 갑녀의 질문에 응하며 신세한탄을 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며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낙월과 구잔비예요. 아, 구잔비가 아니라고 적혀있나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죠? 구준비. 죄송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준비와 달, 낙월이에요. 자, 현대어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낙월, 구준비. 낙월과 구준비는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월은 소극적이에요. 구준비는 적극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낙월은 떠서 바라만 보죠. 근데 구준비는 대상에게 직접 떨어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갑녀의 위로는 이거예요. 자, 슬픔에 빠져 소극적으로 상대방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정해라. 즉,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의 걱정은 없어지고 상대방만 걱정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료와 을료의 차이점,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송미인곡은 끝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홍설도 이어서 할게요. 자, 감료는요. 감료는 을료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결말짓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을료는요. 감료의 질문에 응하면서 하소연을 하여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작품의 감료요.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이 강한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을료는요.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실제적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자, 또한 이제 그 다음, 자, 감료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예요. 있는 화자고요. 죄송해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고요. 자,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입니다. 자, 그럼 이 두 화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화자 모두 작가의 분신입니다. 작가 한 명이 말하고 있어요. 임금을 향한 작가의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작품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했는데요.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의 차이점 중에 뭐 여러 가지는 삼위인곡은 독백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송미인곡은 대화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 전개가 삼위인곡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송미인곡은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주홍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홍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홍설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즉 수필, 즉 설입니다. 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방법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작품의 특징은 즉 처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처세의 방법을 비유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구성으로는 문답, 질문과 답변의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걸 제재로 가져왔냐? 자, 뱃사람들의 삶입니다. 뱃사람의 삶. 자, 결국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삶의
태도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의 구조를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손이 질문을 합니다. 왜 배에서 삽니까? 즉, 주홍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자, 우리 주홍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늘 경계하며 조심히 살아야 된다. 자,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훈을 주는 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는 중용의 자세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즉,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삶을 살아가는 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홍이 싫어하는 삶은 뭘까요? 편안함에 안주한 삶을 싫어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삶을 경계합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 중 또 하나는요, 역설적 발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번에 배운 통곡할 만한 자리와 똑같습니다. 자, 손이라는 사람은 상식과 통념에 물든 사람입니다. 무슨 소릴까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겠죠. 즉 어떤 거냐면 뭐를 의미하냐면 항상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삶에서 위험의 요소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주홍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박지원 같은 사람이죠. 작가, 나 같은 사람이어서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뭘 주장해요? 위태로운 지경에서 살면 에서는 주의한다. 더욱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손과 주홍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배 위에서의 삶을 우리 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극히 위태롭다라고 바라봅니다. 주홍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늘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바라보죠. 평안함. 자,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땅은 평탄하고 태어나요. 평안하다라고 바라봐요. 반대로 인간 세상에는 풍파가 많아. 항상 위태롭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거. 우리 이렇게 교훈을 주는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보면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문법도 이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정관의 포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는 간단하게 캠핑장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캠핑 갈 때 보통 대패 삼겹살들 많이 사시잖아요. 대패 삼겹살. 근데 대패 삼겹살만 구워 먹으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패 삼겹살을 먹고 나서 나온 기름으로 저희 간단하게 순두부찌개와 순두부와 그리고 순두부 그리고 바지락 그리고 각종 야채 정도만 활용해서 한번 찌개를 간단하게 끓여 볼 거예요. 물론 라면 스프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이유는 저희 캠핑장에 모든 양념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가져간 양념 뭐 있어요? 보통 소금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만약 저희가 캠핑장에 실제 먹는다면 아무래도 대패 삼겹살을 다 먹고 나서 남은 기름으로 요리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한번 요리를 해보고 나서 먹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너와 프라이팬 어떤 거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버너에 불을 켜서 달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조금 먹을 거예요. 자, 고기를 한번 자, 일단 고기를 좀 먼저 구워 보겠습니다. 실제 만약 하실 때는 고기를 다 굽고 나서 남은 기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일단 먼저 고기를 조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메인은 고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먹고 나서 끓이는 찌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프라이팬 금방 달궈지고 편하게 구우시면 돼요. 조금 더 불이 올랐을 때 키웠어야겠네요. 삼겹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